자, 명제 세 번째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볼게요. 명제 P면 Q가 참일 때, 이 조건문이 참일 때, 즉 이렇게 나타내죠. 두 줄로. 이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즉 P면 Q다가 참일 때 이 가정에 해당하는 것은 결론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Q는 즉 결론은 가정에 대해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를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뭐 교재에도 예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정사각형, 사각형의 종류 중에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의 모임이 있다고 쳐. 근데 이거를 이제 포함하는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 직사각형 있죠. 자, 요거 두 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정사각형이면 다 직사각형입니까? 그건 맞죠. 그죠? 정사각형이면 다 직사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입니다. 그죠? 하지만 직사각형이라고 해서 다 정사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건 아니죠. 직사각형 중에는 정사각형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사각형은 이미 직사각형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충분이다,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 조건입니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 근데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이미 충분합니까? 아니죠. 직사각형은 각이 4개가 다 똑같고 90도로 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사각형은 각도 4개 다 90도로 똑같고 변도 다 똑같아야 돼요. 조건이 더 까다롭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그 까다로운 조건을 더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변이 길이가 이제 가로와 세로가 다른데 이게 두 개가 같아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으로 들어가려면 필요,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으로 하려면 충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반대 방향으로 된 조건문은 이때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죠. 그게 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포함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P하고 Q가 같을 때만 참이 되고요. 아니면은 작은 쪽,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쪽에서 포함하는 쪽, 큰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갈 때, 즉 가정이 안쪽에 있고 결론이 바깥쪽에 있을 때만 우리가 참이라고 하죠. 충분 조건일 때 참이라고 하고, 그거를 갖다가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화살표가 반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요거 자체를 이 두 가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주어로 하느냐에 따라서 얘를 두 가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화살표 방향을 바꾸면 그거는 거짓이 될 수도 있다. 참이 될 수도 있지만, 자, 어떨 때 필요 조건, 어떨 때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 주어로 할 때 충분 조건, 바깥의 거를 주어로 할 때 필요 조건으로 하고, 포함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이죠. 명제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따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단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도 사실은 요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명제 단원에서. 자, 두 번째, 이제 필요 충분 조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명제 P이면 Q와 그 역 Q이면 P이다. 이 두 가지 조건문이 모두 참일 때, 이때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말합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고, 또 Q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즉 P이면 Q가 참이고 Q이면 P가 참일 때, 이때 기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쌍화살표인 거죠. 이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한다. 이때는 이제 Q가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되시죠? 서로가 포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진리집합 사이에. 자, 그래서 항상 이것을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로 우리가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바로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자, 좀 내려가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죠? 두 조건 PQ를 만족하는 집합, 그러니까 진리집합이죠. 그걸 각각 라지 PQ라고 할 때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 된다 그러면은 진리집합이
P가 Q의 부분집합으로 속하는 거고 반대면 Q가 P에 속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P가 Q에 의한 충분조건이면 바로 이런 경우를 충분조건이라고 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는 거죠. 물론 Q는 P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속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읽을 때 충분조건이고 반대 방향으로 읽을 때는 필요조건이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쌍화살표로 되어 있을 때는 두 집합이 같을 때 이때는 뭐 얘가 이거이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이다 말해야 되고 반대로도 필요 충분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역도 성립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진리집합 사이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충분조건이다. B가 Q에 의한 충분조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Q가 P에 의한 필요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가정, 얘가 결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Q가 P에 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Q가 P에 의한 충분조건, P는 Q에 의한 필요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것만 보고도 되시죠? 자, 요건 이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연습을 해야 좀 익숙하게 할 수 있고요. 어떤 명제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좀 쉬운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개념 확인 코너 가지고 우선 그 빈칸 채워본 다음에 필수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1번부터 보죠. 다음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여라. 주어가 누굽니까? P가 주어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살펴봐도 되고요. P이면 과연 Q가 참인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봅니다. 또 Q이면 P가 참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화살표를 그어보고 이게 성립하나 성립하지 않나를 그어서 성립하는 쪽으로만 화살표를 두 줄 그으면 되겠죠. 뭐 그런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반례찾기라고 하는데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명확치 않을 때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은 뭐죠? x가 지금 요거는 사실은 x-1, x-3 이퀄 0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x가 1 또는 3이다. 그럼 이게 이제 진리집합이 요 원소 두 개고 이쪽은 x 이퀄 1 하나니까 여기서 1로 가는 건 뭐야? 1,3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야? 그 x가 1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x가 1 또는 3이면 반드시 x가 1이라고 할 수 없죠. x가 1이면 x는 1 또는 3이다 라고 말해도 됩니까? 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Q에서 P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Q는 P이기 위한 충분조건이지만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P를 주어로 했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됩니다. 얘는. 그리고 이건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따져봐도 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했을 때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어떻게 돼요? 1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만 3은 P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Q가 P이기 위한 충분조건이 돼요. 그죠? 안에서 밖으로 나는 게 충분이니까 Q가 P이기 위한 충분조건.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두 번째 문제. x 이퀄 y다. 그러면 xz는 yz와 같다. 이런 건 이렇게 이제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로 얘기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화살표를 이용한 방법, 반례찾기 방법으로 해봅니다. 자, x하고 y와 같으면 무조건 거기다가 양변에 z를 곱해도 이거 됩니까? 되죠. 등호 성립합니다. 그런데 x, z, y, z가 같다고 해서 x, y가 무조건 같은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죠. 만약에 z가 0일 때는 x, y가 같지 않아도 이 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x, y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반례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P이면 Q이다만 참입니다. 그럼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죠. 이 경우엔. 그죠? 물론 이제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겠지만 여기서 이제 P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세 번째, x제곱은 4고 절대값 x는 2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진리집합을 구하기가 쉬워요. P 진리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Q 진리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둘이 같으니까 이거는 둘이 서로 상등인 경우고 이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필충. 즉 x제곱이 4면은 절대값 x는 2라고 할 수 있고 절대값 x가 2면은 x제곱은 4라고 할 수 있다. 뭐 두 가지가 다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이용한 그 반례찾기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진리집합사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조건, 충분조건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필수예제 12번으로 가기 전에 밑에 유제 문제 꼭 풀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집합 U의 두 부분집합 PQ에 대하여 조건 PQ가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Q라고 할 때 스몰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이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스몰 p가 not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니까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것이 참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달리 말해서 뭡니까? 진리집합사의 포함관계로 얘기한다면 얘는 자 p가 q의 여집합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q를 이렇게 동그라미 잡고 밖에가 여집합이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여집합이라고 놓고 이 밖에 있는 게 이제 q다 이렇게 놔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좀 표현해 본다 그러면 자 p가 q의 여집합에 속해야 되니까 q라는 집합이 p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p의 여집합에 q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이제 q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집합에서 q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p가 속하게 된 이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우리가 사실 이제 따지기에는 이게 좀 보기가 더 좋죠. 그죠? 늘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집합을 가지고 이렇게 집합을 잡지는 않았으니까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자, p가 q에 속한다. 틀리고요. q가 p에 속한다. 서로 간에 포함관계가 없어요.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간다. p의 여집합은 이거 바깥에 있는 이건데 이게 q에 다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없죠. pq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게 이제 맞는 거죠. 이 상황이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p 차집합 q가 q와 같다. 이제 이런 뜻이 되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뭐 여기를 봐도 p에서 q를 뺐다고 해서 q가 되진 않죠. p가 되죠. p.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죠. 자, 그림을 그려서 따져볼 수 있으면 됩니다. 역시 벤 다이어그램이 큰 역할을 하죠. 밑에 유제 두 문제 해보시고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3번 두 조건 PQ가 있는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부등식으로 이 범위를 우리가 지금 X에 대해서 X의 어떤 범위를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수직선에다 한번 표시를 해볼 수가 있어요. Q 같은 거는 어때? 뭐 분명하게 1에서부터 3까지라고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뭐가 참인 겁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Q가 P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집합 그 진리집합 Q가 P에 속해야 되고 P는 얘를 포함해야 되는데 P가 뭐예요? A보다 크다. 그러니까 A라는 값보다 다 오른쪽에 있는 값인데 그 A가 여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에 Q가 속하지 않죠.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A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다 P인데 Q가 P 속에 이제 속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그럼 A는 뭐냐? A 입장에서는 자, 요거 등호 포함입니다. A 입장에서는 1보다만 왼쪽에 있으면 되네. 근데 딱 1이 되더라도 어쨌든 포함되는데 문제가 안 생기죠. 등호도 넣어야 됩니다. 자, 이 등호 넣는 거는 얘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넣는 게 아니고 둘 다 비어있더라도 사실은 등호는 들어가요. 그래서 등호를 넣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고 등호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등호 넣어도 말이 됩니다. Q가 P에 속하는 데는 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그냥 이것이 답이 돼요. 되겠습니까? 예. 자, 이게 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그림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찾아내면 되겠죠. 자, 유제 해보시고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4번. 네 조건 PQRS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S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때 R은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구해라. 자, 이거 한번 다 적어볼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근데 P는 또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R에서 P로 가는 거죠. R이 P에 속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러니까 Q에서 R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 이렇게 포함하는 관계라고 하면 결국 뭐야? 이거는 진리집합으로 얘기했을 때 PQR이 다 상등이에요. 다 똑같은 게 돼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S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랬으니까 Q하고 S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서로가 이렇게 속하기 때문에 얘들도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여기다 S까지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잡아서 두 개를 얘기해도 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서로가 빙빙 돌아가면서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자, 요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런 문제들은. 밑에 유지해 보시고 연습 문제 이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명제 단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